안녕하세요. 하봉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DB하이텍, 요즘 굉장히 핫한 주식이죠. 최근 주식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여기 그래프 보면 이렇게 멋있게 오르고 있는, 최근에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반도체주인데요. 워낙 요즘 핫한 주식인데, 이 DB하이텍 최근에 이제 익절을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1년 동안 갖고 있던 걸 하나도 안 팔다가 1년 만에 다시 매도하기 시작했는데, 과연 수익률이 얼마까지 높아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매매는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8월 4일 날 제가 처음으로 매수를 하고, 그 이후로는 매수를 안 했습니다. 매수를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2년 좀 안 되게 전인데, 2020년 8월 4일 날 처음 매수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매도만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일봉 차트인데, 이제 주봉 차트로 보면, 주봉 차트 해놓고 보면 20년 8월 4일이니까 한 요 정도쯤 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84,500원인데 그때 34,850원에 샀으니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되게 잘 산 것처럼 보여지지만, 한 2년 사이로 보면 2019년도에는 만 원대 이랬기 때문에, 이 당시에 3만 원도 그렇게 싼 건 아니었습니다. 34,000, 8월 달에 34,000원대 샀는데 35,000원 가까이. 근데 이것도 만 원에 대비해서는 3배 가까이 오른 가격이었기 때문에 2년 사이에 3배 오른 주식을 이제 추가 매수한 거죠. 추격 매수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근데 당시에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드는데 반도체 품귀 현상 나고 하면서, 그 코로나 때문에도 반도체가 워낙 많이 쓰이고, 재택근무나 이런 것 때문에 쓰이고, 최근에는 자율주행이나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자동차용 반도체가 품기다. 그래서 DB하이텍에서 만드는 이런 아날로그 반도체나 이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관련된 가격도 오르고 있어서 판매량도 늘고 가격도 높아져서 수익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해서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거기도 하겠죠. 근데 이런 깊은 분석까지 다 제가 전문가처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순전히 제 매매 스타일은 ROE 기준으로 하는 제 기준으로 어떻게 매도할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2020년 8월 4일 정도에, 8월 달에 한 3만 원 정도, 3만 5천 원 정도에 매수하고, 이제 예약 매도를 걸어 놨겠죠. 근데 그에 이제 한 4개월도 안 돼서 주가가 급격히 올라서 한 48% 올라서 51,500원 정도 예약 매도를 내가 해놨었나 봐요. 그때 한번 매도가 되고, 그럼 다음 예약 매도가는 62,500원 정도를 해놔야겠다라고 해서 62,500원 정도에 걸어놨는데, 주가가 계속 급등을 해서 그 작년 1월 달에 62,500원에 또 매도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 정도 됐으니까 지금 실적이 너무 좋아. 계속 좋네, 실적이. 왜 분기마다 실적을 보는데 너무 좋으니까 다음 예약 매도는 싸게 팔 수 없어. 84,000원 정도로 걸어놨죠. 84,000원 정도로 걸어놨는데, 근데 예약 매도는 예약 매도대로 걸어놨는데, 2월 달쯤에 제가 이제 6만원 정도에 좀 꽤 많은 양을 팝니다. 다른 주식을 살려고 팔았는데, 괜히 팔았죠. 왜냐면 이거 DB하이텍 팔고 산 주식은 떨어졌어요. 이거 왜 팔았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때 좀 팔고, 예약 매도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예약 매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기준인데 84,000원에 62,500원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84,000원은 돼야 팔겠어라고 해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일봉 차트로 보면, 예약 매도의 좋은 점은 이제 신경 안 쓸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인데요. 예약 매도를 걸어 놓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12번을 거의 예약 매도를 계속 걸어 놓은 거죠. 그래서 드디어 1월 11일 날, 거의 1년이 지나서, 작년 1월 12일부터 예약 매도를 걸어 놔서, 작년 1월 10일, 1월 어디냐, 여기 12일, 요때부터 예약 매도, 요때 62,500원에 팔리고 나서, 다음엔 84,000원에 팔아야지 하고, 1년간 예약 매도를 계속 걸어서, 그 1년 후에 8만 11일 날, 요날 11일 날, 이제 81,500원까지 올랐었는데, 그때 84,000원에 매도가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목표가에 도달하면 이제 다시 예약 매도를 해놓지는 않고, 이제 자동 감시 주문을 넣습니다. 자동 감시 주문을 넣어서 이제 다음에는 89,000원에까지 올라도 팔리고, 오히려 7만원까지 떨어져도 팔리게, 이렇게 조금 스펙트럼을 만들어서, 왜냐면 목표가에 도달하고 나서 계속 주가가 우상향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주가가 또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가 근처에서 좀 팔자라는 생각으로 올라도 팔리고 떨어져도 팔리게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근데 최소한 얼마 이하
8만까지는 팔지 말아야지 뭐 이런 기준은 나중에 또 세우겠죠. 근데 어찌됐든 그 1월 11일 날 8,400원에 이제 그 예약매도가 체결돼서 근데 요 8,400원이란 목표가는 2021년도 초에 세운 목표가잖아요. 1년이 지났고 물론 목표가 세워놨기 때문에 이제 예약매도가 체결이 되긴 했지만 그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회사 실적도 좋아졌고 돈도 벌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목표가를 세워야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목표가는 얼마고 또 어떤 식으로 목표가를 세우느냐 이걸 또 봐야 될 텐데요. 올해 예상 순위가 2,625억 정도로 제가 나름대로 계산했습니다. 이건 뭐 특별히 막 뭐 심도 있게 계산한 건 아니고요. 1, 2, 3분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평균 내서 그냥 4분기에도 비슷하게 그 평균적으로 낸다 가정했을 때 한 2,600억 정도 순이익을 내지 않겠냐라고 봤을 때 PER이 한 14 정도 되고요. PBR이 한 3 정도 되고 ROE가 한 25 정도 되고 ROE가 꽤 높죠. 굉장히 ROE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예상 자기 자본은 한 1조 309억 원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 5년 평균 ROE는 20.46 정도로 높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목표가 설정의 그 수치가 ROE입니다. ROE를 기준으로 목표가 설정하는데 ROE는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해서 재산 대비 얼마나 돈을 잘 버냐. 그러니까 17% 번다라고 생각하고 목표가를 세운다는 거죠. 근데 올해는 지금 돈을 굉장히 잘 벌어서 25% 정도 재산의 25% 주식을 수익을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 보면 DB하이텍 요 이제 ROE 10년 정도 수치를 보면 뭐 2010년부터 14년까지 계속 적자였습니다. 마이너스라는 건 적자거든요. 돈을 까먹다가 2015년부터 막 그 수익이 급증하기 시작해서 49%, 뭐 25% 계속 하다가 18년, 19년도에는 조금 낮아졌다가 20년도 들어서 뭐 자율주행이나 전기차가 늘어나서 그런지 막 수익이 급격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0년, 7년, 5년 평균 ROE가 높아질 수, 평균 ROE를 냈는데 최근 들어 높아질수록 ROE가 높아지고 있다는 추세인데 그러니까 10년으로 보면 길게 봐서는 되게 안 좋았고 최근 7년 좋았다가 최근 조금 주춤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요거는 이제 18년, 19년 때문에 조금 주춤한 거고 20년, 21년 들어서 다시 막 좋아지고 있죠. 근데 이렇게 지금 막 25지만 과거에는 적자가 나기도 했었고 또 15, 16 정도를 유지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좀 안전 마진을 두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제 ROE가 17을 유지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해야겠죠. 이 회사가 ROE 17을 유지해 가면서 돈을 잘 버느냐, 재산의 17%는 계속 벌어들이고 있느냐를 봐야겠지만 어쨌든 ROE 17을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10년 후를 상상의 나를 펴서 계산을 해보면 2032년도에는 자기 자본이 한 3배 늘어서 4조 9,353억 정도 될 것 같다. 대략적인 계산이에요. 그리고 순이익은 올해는 한 2,600억 정도지만 8,390억 정도가 될 것 같다. 이거에 17% 번다고 가정하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PER은 ROE가 17 정도 유지하니까 PER도 한 17 정도로 되지 않겠나 계산해서 10년 후 주가가 한 32만 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84,500원이지만 10년 후에는 32만 원 정도 되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계산은 상상의 날을 펴는 거죠. 그래서 현재 주가 기준인 84,500원에 사서 10년 후 32만 원 될 때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복리 수익률이 한 14% 정도 된다. 그러면 굉장히 이자율은 좋은 거죠. 근데 제가 2022년 기본적인 매도 목표가는 이제 일단 목표가에 도달했으니까 8만 400원에 팔렸으니까 목표가가 8,400원이었는데 목표가에 좀 팔렸기 때문에 다음 목표가는 좀 89,000원 정도로 소량 파는 걸로 또 자동감시 주문을 넣어놨지만 실질적인 그 다음 목표가는 105,000원 정도로 두려고 해요. 올해 매도 목표가는. 왜 그러냐면 105,000원 정도에 매수해서 10년 후에 32만원이 된다고 가정하면 복리수익률이 한 12%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12% 정도 벌어도 꽤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왜 팔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PBR이 높거든요. 그래서 PBR이 높고 이 회사가 주가가 싼 건 아니에요. 고평가지만 그렇게 고평가 받는 이유는 성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ROE가 한 17 정도로 유지한다고 가정했고 내가 ROE 17 정도를 계산한다고 보면 이 회사가 PBR이 낮다면 모르겠지만 PBR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도 한 17%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보통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이제 복리 수익률이 한 15% 정도 되는 시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듯이 싸게 살수록 복리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15% 정도 복리 수익률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매수해서 한 10% 정도 기대되는 시점에 매도하는 편인데 이 회사는 PBR이 높으니까 단순히 15% 복리 수익률 기대되는 시점에 사서 10%에 팔기는 어렵고 한 17%에 사서 12%로
하자. 그래서 17% 정도 되는 가격은 68,000원인데 68,000원까지 떨어지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한 복리 수익률이 12% 정도 되는 105,000원 정도에 좀 그 매도해야겠다. 105,000원에 사서 32만원까지 기다리면 12% 정도 되는데 뭐 그 회사의 미래는 확실히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올해 목표가는 한 10만 5천 원 정도로 잡아놨고요. 이 10만 5천이 된다는 건 아니고요. 10만 5천 원까지 가면 좀 팔고 안 가면 계속 보유하고 있겠다. 왜냐면 지금 상태로 보유해도 한 14%는 벌게 되니까 그리고 제가 산 매수가에서는 훨씬 더 많이 수익률이 날 수 있는 가격대니까 제가 산 건 3만 5천 원대니까 굳이 3만 5천 원에 산 주식을 뭐 굳이 이렇게 뭐 막 계속 막 싼 값에 팔 이유는 없다. 근데 얼마까지 떨어지면 다시 사고 싶어질 것 같냐? 그건 한 6만 8천 원 정도다라고 정했는데요. 6만 8천 원 정도 잡은 이유는 순전히 ROE 기준입니다. ROE 기준으로 그 이제 10년 후에 32만 원이 된다고 치면 한 6만 8천 원 정도에 사서 32만 원 정도에 팔게 되면 복리 수익률이 17% 되니까 내가 기준으로 삼은 ROE 17과 비슷하게 나도 17%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시점이 한 6만 8천 원이니까 향후 한 6만 8천 원이나 7만 원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다시 한번 살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매도로 익절의 시점으로 잡고 계속 익절을 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DBI텍이 최근에 이제 그 자동차 이런 그 전기차나 자율주행 뭐 이런 수요가 늘어서 그런지 이런 그 여기 이제 그 비메모리 이런 사업에서 그 아날로그 반도체나 비메모리 이런 사업이 커지면서 DBI텍 실적이 워낙 좋아지면서 주가도 막 우상향하고 있다. 그래서 익절의 시점이 돼가고 있어서 조금씩 나눠서 분할 매도로 익절을 할 예정이다라는 거고요. 저랑 생각이 다른 분이나 제가 뭐 말씀드린 내용 중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바로잡아 주시고요. 저보다 더 매도 방법이나 이런 게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여겨주시는 분들도 역시 댓글로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여튼 뭐 제 개인적인 순전히 완전히 개인적인 그 매매 방법과 DBI텍에 대한 의견이었으니까 참고로만 해주시고요. 뭐 또 한 주간 또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의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